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3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오늘 미국 장이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조금 뭐 특별하게 좀 볼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비트코인 뭐 다시 8천 위에 올라섰는데 뭐 크게 변동성이 있진 않았고,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없기는 합니다. 아마 다음 주까지 좀 개별주 장세 플러스 있던 테마들 거기서 이제 뭐 좀 하루 이틀 쉬고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움직이거나 뭐 요 정도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, 지금 시장이. 그래서 그냥 아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당일 이제 장중에 뉴스 혹은 뭐 돈쏠림 이런 게 조금은 더 부각이 되는 상대적인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뉴스 자체가 좀 큼직해가지고 와 이거 한 1, 2주 정도 메인으로 봐야겠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 좋은데, 그런 테마군들이 지금 비어 있고, 그러다 보니 이제 당일 테마들이 여러 개 움직이는 애들 그거 쭉 나열하고서 그 안에서 이제 돈 쏠리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나, 요게 이제 좀 매매하는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체코 총리의 특사 방안, 여기서는 뭐 원전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올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체코에서는 지금 원전 한수원 원전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갖다가 구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비전웍스 신규 상장, 자 이게 해가지고 요거 정도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연준 베이지부,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IR,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까지 요번 주는 한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동해가스전 주간사 입찰 공고 개시 요 기대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9월 7일로 넘어가면 세계 폐화마켓, 그리고 보핏 이번에는 진짜 출시하는지. 보핏이 거의 얘기 나온 지 1년 넘죠. 작년부터 계속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, 요번에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보핏 관련 주들로는 로봇주들이 최근에 뭐 뉴스 안 붙더라도 살짝 움직이기는 해요. 그래서 이렌시스, 레인보우 로보틱스, 에브리봇, 먼저 뭐 엔젤 로보틱스도 밑에서 좀 슬쩍 올라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인탑스, SBB테크, 요 애들이 이제 보핏 키워드 붙이는 애들이지 않나. 그래서 지금 뭐 차트상 120선 이제 좀 다시 트라이 하거나 좀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. 그리고 9월 10일로 넘어가면 트럼프랑 해리스 첫 TV 토론이 있고, 애플, 아이폰 16 등 신제품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 이 아이폰, 애플에서 좀 부품 잘 팔리고 한다. 그러면 이제 BH가 보통 수급주, 얘가 수급 좀 양매수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조금 거칠어요, 움직임 자체가. 네, 요거랑 혹은 온디바이스 요번에는 이제 AI가 추가될 수 있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확률이 정말 높죠. 요번에 인텔리전스라는 키워드까지 좀 붙이면서 AI 인텔리전스. 자, 그래서 그걸로 AI 애들 뭐 폴라리스 AI 요 종목이 또 스멀스멀 조금씩 움직이는 건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서 유럽 종양학회 ASMO, 요게 ESMO죠 이번에는. ESMO 요게 좀 열리고, 그 다음에 9월 19일이 어떻게 보면 9월달 중에 가장 좀 관심 많이 쏠리는 이벤트이지 않나. 금리 인하를 하는데 0.25냐 0.5냐, 그리고 0.5를 만약에 한다면은 경기 침체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거냐, 아니면은 오히려 좋아 0.5 이번 할 때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면은 좀 팍팍 하자, 요렇게 좀 받아들일지, 요 정도 갈림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 아직 이 발표가 안 나와서 그런지 기대치는 남아 있기는 한데 종목들이 좀 점점 변동성이 커지기는 하죠. 그래도 RT캐스트 이 충전 제한 90%, 그다음 배터리 이력 이런 것들, 셀 추적, 레이저 마킹 시스템 120선 주변에서 움직이는 게 있고, 그 외에 뭐 조금 강한 종목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과충전 방지랑 배터리 이력 이게 이제 좀 메인 키워드로 잡는 것 같고, 어제 STO 이게 오전 엄청 일찍 있긴 있었는데 장중에 막 메인으로 좀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STO 테마는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이게 오늘 뭐 상한가를 가고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그래도 한동안은 이쪽도 좀 눈에 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토큰 증권 개정안 내주 재발의한다. 위축된 STO 시장 좀 살아날지. 그래서 김재섭 의원
9월 중에 이제 토큰증권 개정안 대표 발의한다. 그래서 요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, 요게 이제 또 9월 4일에 있기도 해요. 내일이죠. 그래서 STO 시장 수년 내에 2조 달러 성장할 거다. 수탁 사업 주목. 요 STO가 부동산이 좀 주 타겟이 될 거긴 한데, 이번에 처음 STO에 대해서 뭐 좀 테스트 그런 느낌에서는 이제 미술품들 그런 게 이제 조각 분산 투자 엄청 좀 메인으로 움직였었죠. 그래서 STO 관련해서 요게 이제 내년이든 뭐 해서 좀 법안 뭐 쭉쭉쭉 진행이 되는지, 일단은 STO 키워드는 한동안 좀 시장에서 잠잠했었어요. 잠잠했다가 어제 시간에 장 전에 이제 뉴스는 있었지만 장중에 이제 움직인 건 뱅크웨어 글로벌 예정도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또 갤럭시 시리즈들 얘네들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빡빡하고 또 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어제 SM 머니트리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, 서울옥션, K옥션, FSM, 핑거 요 정도까지 좀 대표적인 STO 관련 주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측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기억나는 건 하나투자증권 요거, 그 다음에 이제 대신증권 요 정도가 좀 대표적으로 증권사에서 움직였던 애들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요렇게까지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. 일단 얘네는 뭐 차트에 특이점은 없습니다. 어차피 비트코인으로 왔다 일단 앞에서 기술적인 반등 폭을 준 상태이고, 밑에 밀려 있다가 그래도 코인 시세 따라서 계속 또 120선 트라이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지금 STO 뉴스 다시 붙인 거거든요. STO가 한동안 좀 잠잠했죠. 법안에 대해서 20일에 국회가 이제 좀 넘어가고. 자, 그래서 일단 오늘 STO는 아침에 갭이 좀 너무 많이 뜨면은 뭐 그거는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긴 하는데, 한동안 좀 지켜볼 그런 테마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. 특히 대표 발의 요 포인트랑 같이 해가지고 재발의를 한다고 하시니까. 그리고 딥페이크의 정부 국회, 뭐 전 세계적으로 왔다 딥페이크 이슈는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, 일단 정부에서 정책이 뒤에 나오기는 하겠죠. 그래서 이제 보안 쪽들이 좀 움직입니다. 그래서 센즈랩, 한사, 센즈랩은 어제 시간에 단기갈 지정 예고 요게 붙기는 했는데, 120선 요 한 5일선 뭐 9,500원, 9,000원 요 라인대에서 좀 잘 버텨주는지 그런 거 볼 것 같고, 그리고 플랜티넷은 사업성은 있는데 이제 단기갈 좀 들어가기는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보안 쪽이랑 혹시나 정책 나올 때 워터마크 같은 거 한번 좀 튀어나오는지, 지금 생성형 AI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그 정책 측면에서는 쉽지는 않거든요. 있었으면 이미 얘기가 나왔거나 해외에서 뭔가 시행이 되거나 할 텐데,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끽해봐야 워터마크, 생성형 컨텐츠 이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엔 뭐 쓰는 사람이 잘못한 거고, 딥페이크 쪽으로 쓴 사람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생성형 AI 컨텐츠로 만든 그 컨텐츠면은 워터마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최소한 구분을 할 수 있게 하자. 근데 이제 딥페이크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쓸까 싶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워터마크 정도, 요 정도가 메인이지 않나. 자,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 해리스가 주말 끼고서 이제 부자들한테 이제 뭐 또 미실현 소득에도 이제 뭐 세금 부여하겠다, 부과하겠다. 그것 때문에 이제 해리스가 좀 역풍 맞으면서 한 3% 정도 좀 47대 트럼프 50. 요거는 이제 뭐 베팅 사이트 그거긴 합니다. 미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이제 뭐 지지율 체크하고 그런 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, 그래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할 거예요.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은 뭐 대표적인 재건, 건설 인프라, 비트코인, 대북주 이런 것들이 있고, 해리스도 마리아나, 낙태. 해리스가 이번에 또 좀 밀리더라도 뒤에 정책 같은 것들 통해서 혹은 뭐 이제 토론이라던가 뭐 갑자기 또 역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특히 지금은 일단 10일날 토론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. 토론에서 누가 말을 더 잘하냐. 일단 트럼프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연륜이 있죠. 연륜이 있고, 그리고 해리스도 나이가 적진 않아요. 50 후반대인가? 60 조금 안 60 전후 그쯤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이가 적진 않은데, 그래도 이제 또 대통령을 해봤던 사람이랑 안 해봤던 사람인데 과연 말을 또 누가 잘하나, 플러스 정책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좀 언급을 하거나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,
자, 그다음에 이제 체코 총리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9월 중순에 체코 방문하는 게 있고, 원전 체코 특사, 체코 특사가 총리가 보내는 특사가 이번 주에 이제 방한. 그래서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이랑 한전산업, 그다음 우진엔테, 뭐 한신기계 차트 특이점이 거의 없어요. 지수 급락이랑 이제 좀 반응하고서 슬슬 올라오다 지수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 좀 대다수이기는 하고, 그래도 강했던 종목들은 밑에서 좀 꾸역꾸역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는 하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차트 관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추세 자체는 해가지고 이런 정고점 또 돌파하고 뭐 슈팅 만들어 줄지. 자, 그리고 바이오는 어제는 조금 심심했지만 일단은 하반기 금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중에 첨생법 법안 하원에서 뭐 의결 이런 것도 있고 각종 개별 재료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ESMO 2024 카운트다운, HLB, 루니, 티움바이오 등 참여 기업 관심이 올라간다. HLB는 리보세라니 관련돼서 총 9개의 연구 공개. HLB는 요것도 요거지만 결국 지금 FDA 신청 언제 하냐 이게 가장 메인 재료이기는 해요. 그래서 요거는 좀 그냥 옆에 양념을 쳐주는 느낌이지 않나. 그리고 4년 연속 참가하는 루니 스코프 활용 연구 초록 발표, 에이비온, 뭐 바바메키 백체 생검 등등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, 루니 또 이제 실제 얘는 얘랑 뷰노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매출이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. 얘네들은.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실제로 뒤에 좀 매출 엮이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바이오는 계속 일단은 최근에 유한양행이 아직 힘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. 5일선을 좀 잘 타고 있고, 대신에 어제는 이제 좀 수급 매도가 있기는 했었죠. 중간에 좀 사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. 그래도 일단 뭐 투자주의 이런 것들을 또 슬쩍 또 푸는, 그래서 유한양행 시리즈들, 그리고서 알테, 삼천당, 바이넥스, ST팜, 이엔셀, 여기는 이제 좀 CDMO, 여기는 이렇게 해서 CDMO 관련 주. 자, 그 다음에 HLB는 이번 달 중에 좀 늦어도 다음 달이겠죠. 일단은 뭐 최대한 회사 측에서 좀 빨리 트라이 해보겠다, 도전하겠다 했으니까, 그래서 그 기대치 때문에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. FDA 재신청. 그래서 이런 바이오들은 요거 외에도 막 엎치락 뒤치락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.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이게 10월 위고비 출시가 또 뉴스에서도 부정적인 뉴스가 좀 있긴 있거든요. 기적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10월 출시설 좀 사실일까, 이런 뉴스도 좀 있기는 합니다. 아무래도 노보노디스크에서 공식적으로 10월 달에 한국에 비만 치료제 출시한다 이건 아닌데, 그래도 그 뒤에라도 결국 계속 엮일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은 좀 존재하겠죠. 자,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대한고래도 주간사 입찰, 그 다음에 이제 포항사무소 5일에 개수 예정, 이런 좀 상징성 있는 것들, 그리고 주간사부터 해서 결국 투자 유치 플러스 메이저 사업 진행할 기업 어디를 앉혀놓냐. 심해 시추이고 심해도 좀 깊은 심해이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성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 깊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심해 그 채굴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돈이 좀 많이 더 들죠, 시추하는데.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별개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또 기름이 좀 나오나 기름, 석유, 가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기대치는 좀 있었던 제목이고,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장에서 세력들이 중요하게 좀 시장 부각을 시켰었죠. 자, 그래서 뭐 대한고래 이슈는 아직은 하반기에 특별한 거 아니면은 조금 몇 달, 한두 달 정도씩은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거기다가 12월에 지장 없이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, 시추 뚫을 수 있도록 준비할 거다, 이런 식의 이제 발표도 있다 보니까 일단 대한고래 관련 주들 최근 움직임이 스멀스멀 좀 다 밑에서부터 꾸역꾸역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. 대체적으로 같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. 그래가지고 한선, 화성밸브, 동양철강, 한국가스공사,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위주로 갔다가 조금 더 보긴 할 것 같아요. 이번 달까지는 최소한 계속 묶어봐야 되지 않나. 자,
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어제 좀 수급이 뉴스를 동반해서 들어온 건 아닌데 일단 포스코 계열사 이런 것들은 또 120선 향해서 좀 트라이 하는지 120선 다시 넘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볼 것 같고 LG엔솔도 2차 전지에서 좀 최근에 가장 꾸역꾸역 좀 좋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거나 이제 에코프로 시리즈 그다음에 어제 화장품 수출 이런 것들 통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신고가를 달성하긴 했습니다. 오늘 테마는 이런 것들 외에는 뭐 시장에서 그 신규 상장에 어제는 이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긴 있거든요. 보이긴 보이는데 오늘까지 또 이어질지 시장이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결국 일단 신규 상장주들 밑에서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해서 M83 아이스크림 애들, 미디어 그다음 EN셀 TDS팜, 넥스트바이오, 엑셀세라피틱스, 아이비전웍스 뭐 등등 신규 상장주들 어제 PNS 얘도 이제 로봇 쪽이긴 한데 좀 특징이 로봇 키워드지만 결국 공통점을 좀 뚜렷하게 찾으면은 그 로봇 키워드가 엄청 와닿고 그 느낌보다는 신규 상장 쪽이 좀 한 다리에 엮여서 더 힘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신고가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혹은 밑에서 꾸역꾸역 좀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그래서 요 애들은 오늘 좀 볼 게 그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요거 중심으로 갔다가 신규 상장 STO STO 갭 많이 안 뜨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들고 있는데도 갭이 조금 안 뜨면 합니다. 왜? 갭이 안 뜨면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테마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왕고래 그리고서 이제 뭐 딥페이크 전기차 화재 원전은 요번에 막 좋은 뉴스 새로 붙이기는 쉽지는 않아요. 원전은 내년 이제 3월 본 계약이 이제 그냥 뒤에 있는 좀 재료고 그거 플러스 원전 애들이 좀 다시 좋게 움직이려면은 해외에서 또 원전 수주 금액 큰 거 거기에 한수원 참가 요럴 때 또 움직이지 않을까. 그리고 2차 전지랑 화장품 어제 수급 들어왔던 2차 전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들어오나 그리고 그 외에 뭐 바이오, 트럼프, 해리스 뭐 나머지 등등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